이렇게 세는 방법은 수영도랑 사전식 배워법이 있는데, 아니 얘들아, 수영도랑 사전식 배워법이 무슨 말인지 알아? 수영도요? 수영도라는 말과 사전식 배워법이 뭔지 알아? 수영도가 뭐예요? 수영도가 뭐냐면 트리 나무가지처럼 세는 거. 아 그거 가지치기? 가지치기. 그게 수영도야. 좀 쉬운 말로 그러지. 수영도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자,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해 볼까요? 그럼 맨 앞에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B나 C가 올 수 있죠. 그럼 이거 A 오고 뭐 B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영도라고 해요. 근데 경우의 수의 제일 기본은 이렇게 이제 다 세보는 게 바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야. 다 꼈어?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나는 거. 그냥 바로 나와줘. 어떤 미친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맛배기만 할 요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막대기를 이용하는데 나는 수영과 저한테 나간다는 건데. 공식 이용하는 건데 신쌤이네. 근데 얘들아 이 경우의 수랑 조용히 해봐. 야 경우의 수는 또 앞에 함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또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 스킵하라 이거죠. 정석에 있는 거는 되게 쉬운데 여기 단원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금 배울 때 많이 나열해서 써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쌤 글씨 옆에서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영화가 세 가지가 있어. 영화 A, B, C. 그 다음에 연극 두 개 X, Y가 있어. 75만 6,756가지를 써있는 답은 뭐죠? 그런 게 있는 거야. 답이 75만 6천 뭐예요? 내가 영화나 연극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네, 5개. 그렇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영화 또는 연극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보는 가지수. 여기 몇 가지냐면 5가지죠? 이해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나요? 이게 더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법칙이요? 곱의 법칙. 이만큼 크면 진짜 손이 없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영화가 3개 있고 연극이 2개 있었잖아? 들어가. 영화와 그러니까 영화 하나 보고 연극 하나 보고. 그렇지. 영화 1개, 연극을 1개 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묻지마. 쌤 수업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곱하기 A일 때 X, Y 이렇게 나오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하는 방법은 다 알 거야. B일 때 XY, C일 때 XY. 그러니까 요 하나가 선택되면 각각 2가지씩 나오지. 그래서 요 3개에 대해서 2가지씩 전부 다 되니까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은 이거고 합의 법칙은 이건데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쓸지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14년은 왜 갑자기 어렵다 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쉬운데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고요. 일단 간단한 거부터 우리 세볼까? 풀려면 한 3주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자, 쉬운 거부터 볼게요. 아 진짜 나 소현준 때문에 오늘도 PC방에서 게임 2판 하고 왔어. 그냥 절교해, 절교. 저 진짜 얘 절교할까 진짜로? 한 명 버리자. 도움이 안 돼 진짜로. 야, 이거인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선생님 준기 휴대폰 하세요. 자, 어떻게 셀까? 어떻게 셀까? 하나씩 세면 돼요. 11 그렇지. x가 1일 때 1, 1, 1, 답 2, 4개. 1, 3, 1, 4. 4개 있죠? 일산 안 되죠? 왜 돼요? 1, 4 안 되죠? 3개 있죠? 뭐 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 그 다음에 2일 때 몇 개 있어요? 2일 2일, 2. x가 3일 때는 3일. 몇 개? 6가지.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까? 네. 너무 쉽지 않냐? 네. 틀려놓고서 야,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야. 쌤 주사파예요. 어? 쌤 주사파예요? 주사파가 무슨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주사파가 뭐야? 쌤 주사파 뭔지 알죠? 몰라. 등거 없는 새끼들이. 쌤 주사파가 뭐야? 빨리 설명해 친구. 주사파가 뭔지 알아? 역시 다원아 주사파가 뭔지 알아? 야 주사파가 뭔지 아는 사람. 머리에 등기 진짜 없대요. 이거 정치적 용어인데 그거 몰라? 주사파가 뭐야? 모르겠는데. 이거 대가리 등기 없대. 문재인 까는 건데. 그게 주사파야? 모르겠는데. 근데 네, 원기 집안이잖아 문재인. 나중에 찾아볼게. 일베 같은 거 아니야? 문재인 원기 집안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아 씨발 역겨워 진짜. 무슨 시간이야? 자, 주사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홀수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 3의 배수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답은 몇 가지야? 5가지. 맞을까? 그렇지. 거기서 뭐 빼줘야 돼? 1 빼줘야지. 3이 나오는 거. 근데 준기 왜 멋있는 척? 그래서 얘가 또는이니까 얘가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으로 썼는데 네. 이 지금 공통된 경우는 빼줘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집합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는 방법.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또는이니까 뭘 구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했었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곱이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 합의 법칙은 요거인 경우는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합이 2가 되는 경우랑 합이 3이 되는 경우랑 합이 4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잖아. 맞아? 이해했어? 합이 2가 되는 사건을 A, 3이 되는 사건을 B, 4가 되는 사건을 C라고 하면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A 합, B 합, C 이렇게 쓸 수 있니? 근데 얘는 공통된 경우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하는 거고 이때는 합의 법칙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책에 따라서는 합의 법칙 1, 2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통된 경우가 있으면 빼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공통된 경우가 없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야 공통된 경우가 없는 이 A, B, C들을 서로 뭐라고 할까요? 서로 아니에요. 이때를 이 사건 A, B, C가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박. 이런 용어를 하나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반. 배반은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반이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주사 A, B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4, 8, 12 그렇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 나열하면 돼. 그럼 첫 번째는 합이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요 각각을 구하면 되거든. 어차피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주사위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 그렇죠. 그럼 얘는 맞아. 1, 3, 2, 2, 아 3, 1 이게 세 가지죠. 그거 다 나열하시면 돼요. 자, 8은 2, 6, 3, 5, 4, 4, 5, 3, 6, 2 다섯 가지죠. 12가 되는 건 6, 6 한 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9가지가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운 게 없죠? 말하지 마. 자, 양의 개수랑 이 양의 약수들의 모든 쌤 이게 뭔 말이에요? 360의 양의 개수가 뭐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그렇지.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분해 하죠. 그럼 소인수분하면 뭐가 되죠? 뭐가 되는데요? 10 곱하기 36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요? 4, 3, 2는 24요. 이해하나요, 얘들아? 예. 그러니까 여기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어? 전기 이런 거 처음 보는 눈빛인데. 아 여기 처음이야. 저기 세제곱 아니 세제곱에다 1더하고 2제곱. 그렇지. 야, 오. 자, 첫 번째는 잘 봐. 개수를 구할 때는 얘네들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죠. 이거는 뭐 잘하나? 이해하나요? 전기 이걸 안다 잘하는 조용히 해. 4, 3, 12 곱하기 얼마야? 24. 조용히 하는 거죠.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총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얘기해봐. 양 약수들의 총합. 양의 약수의 개수. 갑자기 또 조용해졌네요. 뭐라 할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 얘. 씨발, 이거 24를 하나 해볼게. 미친. 이거 야 공식 외우잖아. 수학 상에서. 안 외우나? 에이 또 뺑기.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뺑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약수를 모두 써봐.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의 0승, 3의 1승.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양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 이게 모두 다 약수잖아. 그래서 개수는
지수 플러스 1의 곱이 됐던 거야. 이해했어? 그럼 총합은 이거랑 얘네들의 곱의 합이지. 이거랑 얘네들의 곱의 합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는데요? 잘 봐. 여기 오는 숫자들을 모두 다 더하는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잖아. 그거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해요? 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랑 이거 곱해 쓴 거, 곱해서 쓴 거, 곱해 쓴 거, 곱해 쓴 거. 여기 곱해 쓴 것들의 합. 얘는 얘는 영수는 본다? 그렇지. 그럼 얘네로 묶어줄 수 있잖아. 얘네로 묶어주면 뭐가 남아? 아, 나 뭔가 알 것 같아. 3의 0승이랑 3의 1승 이렇게 남는 거 이해해? 1, 2, 4, 8.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잘 봐. 여기 써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보면 3의 0승에다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잖아. 여기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보면 자 여기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보면 3의 1승에다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공통인수로 묶어줬어. 그럼 결국은 이걸 보고 우리가 양의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3의 0승 플러스 3의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요 경우에 양의 약수들의 총합은 어떻게 쓰게? 똑같이 써봐. 씨발 이거 세 개인데? 세 개 똑같아. 상관없어. 2의 뭐부터 시작해? 뭐부터 시작해? 2의 0, 2의 1, 2의 2, 2의 3 됐어? 그 다음은 아, 3의 0, 3의 1, 3의 2 됐어? 5의 0, 5의 1 이해했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웃겼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아, 8, 15. 4, 8, 2니까 14, 15 자 얘는 9, 12, 13, 자 얘는 6. 다 곱하면 얼마니? 79 곱하기 15니까 780 더하기 390이니까 지랄하는 거. 370. 1170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TS반이니까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뭐 할 거냐면 TS 아니거든요? 양의 약수들의 곱. 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뭐라고요? 자 이 모든 양의 약수들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자 근데 힌트를 주면은 이 24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곱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현준 그래서 아까 그 70만 그게 나왔던 거보다. 그렇지? 아, 그거랑 별로 상관없어. 75만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수능. 이따 하면 알려줄게. 자 얘들아 내 질문에 대답해줘. 모든 양의 약수들의 곱을 구하래요. 자 360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곱을 구하래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자 힌트는 24를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를 봐요. 따라봐. 그냥 여기서 이거 다 곱하기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하라고 한 거잖아. 네. 이 힌트야.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더하기를. 아 이거를 곱으로 바꾸면 된다고요? 네. 아니요. 그 계산을 못 하잖아요. 왜요? 다 언제 계산해요? 개수가 많으면 못 하잖아요. 저도 개수 많은데 있잖아. 자 얘들아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 머리를 좀 써보세요. 뇌를 좀 써보자 우리. 뇌가 존재하는 사람이잖아. 안 쓰면 죽었죠. 자 아니 그러니까 24를 생각해보라고. 자 힌트 줄게. 잘 봐. 사실 중계는 24는 24의 양의 약수들을 다 써봐. 1, 2, 3, 4, 6, 8, 12, 24. 자 이거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씨발 애초에 곱을 한다는 새끼야.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아니 미친놈. 그렇지 24. 24, 24. 그렇지 그럼 답은 뭐야? 24에 오, 그렇네. 4승. 이해했어? 어째 여기 24, 24, 24, 24잖아. 됐어? 이거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24에 4승이라고. 요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대단해. 저거 합.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수 합. 얘들아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개수의 절반이지? 자 그럼 정석은 답이 뭐야? 개수의 절반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빨리빨리 대답해줘. 360에 12.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 거기다 적어놔. 거기다가 263페이지에 거기다 적어놔줘. I can understand. 너 왜 책을 안 들고 다녀? 집에서 숙성시키는 집에서 뭐 한다고? 숙성. 아 집에서 숙성시킨다고? 무슨 고기냐? 야, 책에다 적어놔줘 아니, 빨리. 선생님, 왜 공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게 4가 양의 약수 개수의 절반이잖아. 개수가 8개였으니까 2개씩 묶어서 24가 됐기 때문에 절반만큼이 곱해질 거 아니야 24가. 그래서 여기도 360인데 개수가 24개잖아. 그래서 12승이 나온다고. 자 그럼 좀 의문점이 드는 애들 없어 혹시? 여기서 의문점이 들면 의문점이 들면 싸대기 맞아야지. 의문점이 들면 내가 이렇게 1% 똑똑함을 인정해줄게. 저는 들지 않아요. 자 안 들면 그냥 넘어갈래. 저요. 뭐? 2의 약수는 안 돼. 땡.
약속이 있어 홀수인데. 아우, 내가 원하던 질문이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홀수의 일리가 있어요? 네,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의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서 짱이야. 중간에서 짱게? 뭐라고? 중간에서 소수 아니에요. 소수는 양의 약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죠. 넘겨야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나오는 거야? 263조. 제곱. 그렇지.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는 반드시 뭐다? 제곱. 제곱수예요. 1, 4, 9, 16, 25. 이런 것처럼 제곱수밖에. 얘가 뭐라고 이거?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는 제곱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의 약수 중에 모든 약수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먼저 한 다음에 5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곱하면 되겠죠. 내 말 이해해요? 오 진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는 무슨 수? 개수. 정성은 무슨 수? 제곱수. 오케이, 알겠어? 자, 이거는 딱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문제 보면 양의 약수 개수가 홀수개인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제곱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머릿속에 꼭 알고 있어줘. 아니, 나도 널 보면 잠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 나 같으면 숙제가 밀려있으면 PC방 갈 생각 안 할 텐데. 아니 씨발 소연씨 아까 나 꼬셨어. 개빡쳐. 자, 봐봐. 이런 길이 있는데 나이 자리 안 비친. 자, 봐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P 또는 Q를 거쳐야 하고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야, 너무 쉽다. 답이 뭐야? 그렇죠. 여기 가는 게 세 가지고 여기 가는 게 두 가지니까 곱의 법칙을 따르죠. 신기하네. 6가지죠. 자, 두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P를 거쳐서 가는 게 6가지였고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면 몇 가지요? 6 더하기 8은 14. 8가지죠. Q를 거쳐서 가면 이해해요? 그래서 14가지가 나오겠죠. 내 말 이해합니까? 예. 자, 세 번째는 A에서 B를 왕복한대. 닥쳐. 왕복하는데 P를 A. 오직 한 번만 거쳐서 가는 방법을 구하래. 아. 6 곱하기 8. 자, A에서 B를 왕복하는데 P를 한 번만 거쳐서 가는 거. 그러면 1호 그럼 A에서 P를 갖다 B를 갖다 Q를 갖다 A 오는 방법이 있지. 그럼 그거 몇 가지냐? 8이지. 6 곱하기 8이니까 48. 그 다음에는 그렇지. 그 다음에는 8 곱하기 6이지? 중신이 자기 틀리면서 남한테 맞은 사람한테 원성을 높이는 거지. 당연하지. 경우의 수. 아. 조금 쉬운 거부터 해줄까? 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네칸이네요 네칸. 하나, 둘, 셋.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 이거 어떻게 했지? 1. 그죠? 111 했지. 이게 이제 쉬운 방법이거든. 근데 왜 1이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 2, 3, 4, 5.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돼? 3, 6, 10, 15, 4, 10, 20, 25 이렇게 따졌잖아.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본가? 왜요? 35.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요? 2가지. 그렇지, 2가지죠. 여기도 2가지죠. 여기도 2가지죠. 그럼 다 합하면 몇 가지? 6가지예요. 오. 알겠습니까? 와 씨발. 그래서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12같은 나오고. 12각형 이런 거 안 나와요. 12각형 그리고 평면이죠. 예? 자, 뭐라고요? 12각형은 평면이잖아. 진짜요? 정육면 진짜? 12면체겠죠. 12면체라고 하죠. 선생님 꼼꼼. 뭐야? 아 그런데? 자, 봐봐. 선생님 이렇게 정육면체를 3개를 내가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몇 가지게요? 숫자를 써봐야 알죠. 한번 써볼래요? 이거 구해봐요. 쌤 실수나고 왜 지금 점선을 왜 이상하게 해놨어요? 자기 미안해요. 한 거지. 자, 한번 세봐. 자, 여기 오는 게 몇 가지야? 너무 무지한데?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여기 한 가지니까 2가지죠. 뭐 한 가지로? 그 다음 여기는 2가지. 2가지, 여기는 3가지. 3가지, 여기는 2가지. 2가지. 그럼 여기는 잠깐만. 아 그건 나중에 2가지. 2가지죠.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는 아까 여기 6가지였잖아요. 네, 여기는 3가지, 여기는 6가지. 12가지. 12가지죠. 여기는 정말 11가지 아니야? 여기는 11가지요. 여기는 3가지. 7가지. 여기는 3가지. 7. 5가
아 6가지. 5가지. 여기는 우와 저 이겼어? 6가지, 8가지, 8가지. 여기는 씨발 개 어렵다. 5가지. 그렇지. 이렇게 세시면 돼요. 와 잘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점. 여기를 뭐 PQ, 여기를 RS 이렇게 놨거든요. 반드시 지나치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서 오는 방법과 여기를 지나서 오는 방법과 뭐 여기를 지나서 오는 방법과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게 훨씬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쌤, 근데 저왜 10이 난도하는 거예요? 10이 더했잖아. 5랑 10이랑 8 더해서 25가 된 거잖아. 13을 쓰는 거 아니에요? 쌤 계산이 안 돼. 어디가? 한번 쓰고 해야 된다고. 쌤 글자가 이상해요. 밑에 13 써놓고 뭐 하는 거예요? 13, 요거? 요 B라 쓴 건데? 아, 쌤 진짜 글씨 이상해요. 쌤 글씨랑 다녀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쌤은 약간 세심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줘. 뒤에 애가 쌤 보고 내 표시라는데 그거. 자,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자,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크게 나눌 거고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일단 적어줄게. 첫 번째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세개수가 맨 마지막 칠하는 경우의 수가 정해진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해진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을 거야. 어떤 거냐면 A, B, C, D, E 요 5개의 면이 있는데 잘 봐.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요 영역의 색을 칠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별색 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웃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럼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볼래요? 그럴까요? 5, 4, 3, 2가지 나눠줘야 돼요. 3.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지금 얘가 방금 말하는 듯이 5, 4, 갑자기 뭐 이세녀가 3, 3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칠한 거냐면 A부터 먼저 칠을 하는 거예요. 중계 표정 보니까 이해돼요. A부터 먼저 칠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잘 봐.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유형 1번이거든 이게 유형 1인데 이 유형 1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 다리 내려라. 다리 안 올렸는데.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 다리 안 올렸는데. 똑바로 앉아. 예? 자,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니까 여기가 5가지. 얘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잖아. 여기에 5가지. 얘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4가지. 3가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몇 가지죠? 다 곱하면? 80. 540가지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유형 2번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어려워요.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A, B, C, D, E. 37. 그렇지. 얘는 5가지 색이 여기 5가지 색을 여기에 칠해 나갈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색을 칠하는 구별색 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구별색 칠 경우의 수. 5가지 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칠해 나갈까요? 야, 얘랑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 얘는 여기 A부터 색을 칠해 나갔을 때 요 2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유형 2번은 얘부터 색을 칠해 나가볼게. 그럼 얘가 5가지지. 이해했어? 아, 왜 이렇게 야 집중하라고. 여기 봐. 5. 그 다음 뭐야? 뭐 억울해? 너 억울해? 아니 억울한 표정은 뭐야? 억울해? 혹시 이런 줄 알아? 여기 봐. 여기 A에 색칠하는 게 5가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지. D는 D도 얘랑 둘이 다르니까 3가지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D랑 B랑 같은 색이 왔을 때는 E에 칠하는 색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지. 만약에 B랑 D가 다르다면 얘는 2가지지.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눠야 돼. 내 말 이해하니? 잘 봐. 무슨 말이냐면
A부터 색을 칠해 나갔잖아. A, B, C, D 색을 칠해 나갔는데 A에 5가지, B에 4가지, C에 3가지가 왔어. 근데 D는 B의 색이 오는 경우랑 B랑 다른 색이 오는 경우랑 경우를 나눠야 한다고. 그럼 B의 색이 오는 경우는 E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3가지였고 B랑 다른 색이 왔을 때는 3가지 색이 이미 왔으니까 2가지밖에 올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유형 2번이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쓴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거든. 그때는 이걸 어떻게 풀길 바라는 거냐면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했죠? 아까처럼 가지치기 하는 거를 우리가 수형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계산해 볼게요. 답을. 얘는 5, 4, 3, 3이니까 얼마예요? 180이죠? 이해하나요? 야, B랑은 다른 색이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자, 2가지 색이랑도 달라야 하면서 B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5, 4, 20에 60에 240. 그 둘이 더해서 420까지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한쪽에 좀 정리해 놓을래요. 여기까지. 3번, 4번도 있어요. 정리해봐. 뭘 정리해요? 요 표랑 예제 문제들을. 근데 예제 문제 이거는 29-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문제 29-5번이에요. 이 경우의 수는 1번의 경우의 수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선생님 근데 인자pon과는 상관없는 거죠? 아, 이게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인접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는 거야. 아 그럼 애초부터 그걸 말해줬어야죠. 내가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바로 옆에 그거는 네. 같은 데로. 그러니까 얘네 이거랑 옆에 있는 애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3, 2, 아 선생님 그럼 왜 그걸 안 써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 없어요. 답이 뭘까요? 2, 3. 40년. 네? 72개 70. 40. 뭔 70? 그렇죠. 오답이 48이요. 오답이 48이거든. 3은 요거 70. 오답이 많이 뭔 70이야? 아니 성원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잘 봐봐. 내가 유형 1번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얘들아. 오답이 많이 들으면 뭔 소리? 아 선생님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집중을 못 하겠어요. 2명만 자르자 그냥. 안 되겠다. 성적 하위권 2명만 자르자. 자, 안녕. 나? 쌤 바꿔줘? 자, 어떻게 돼? 아 좀 생각 좀 하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생각해봐 빨리. 아니 오답이 많이 들으면 게 뭐야? 그러니까 유형 1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유형 1번처럼 계산하면 48이 나올 거야. 얘가 3, 2, 2, 2, 2 이렇게 생각하면 48이야. 그거보다 숫자가 큰 건 아예 말이 안 돼. 아 알겠어요. 나한테 기대시지 말고. 안 무겁다고. 답이 뭐게? 3, 2, 24? 아니 얘들아,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 23? 아니 23. 아니 생각 좀 해봐. 얘는 지금 1번 경우가 어떤 거냐면 모든 색을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한 게 48가지잖아. 거기서 뭘 빼주면 되겠어? 같은 색을 칠한 거. 세 가지 다안 쳐. 그렇지. 그게 몇 가지냐고. 그걸 일단 모르니까 3개에다가 그걸 왜 몰라?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저거 못 나오는. 일단 45에다가 또 이제 2개를 쓴 걸 빼야 되는데 8이랑 6 어? 8이랑 9 빼면. 아니야, 틀렸어. 친구들 영수 생각하고 있니? 친구들 이제 낮추면 되겠다. 다원이 답 모르겠어? 아니, 야, 잘 생각해보라고. 얘가 지금 3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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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한 게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영역에 구별할 수 있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한 거라고. 13. 그럼 얘가 지금 48가지잖아. 48가지인데 내가 여기서 뭘 빼주자는 거야, 지금. 그렇지. 2가지 색으로만 이용해서 2가지 색만 이용해서 구별한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빼주라고. 이게 어떻게 24개야? 42이라고? 아, 답이? 아니, 괜찮아. 틀려도 돼. 난 저렇게 얘기했으면 생각 좀 하고 얘기 새끼야. 답이 42가지 맞아. 이해가? 자, 봐봐. 자, 2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빼주고 싶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흰색과 노란색이라고 한번 해봐요. 아 그러면 흰, 노, 흰도 있고 노흰, 노도 있지. 맞아? 그럼 이 3가지 색 중에서 어느 2가지 색을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지. 그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빼줘야 된다고. 48가지에서. 알겠어? 그래서 답은 4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뭘 이용한 거냐면 내가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설치 경우의 수를 빼준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죠?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아, 저 어렵다. 모르겠다. 이해했습니까? 일단 요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잘 정리해두고 한 번 봐서 이해 안 가니까 여러 번 봐야 돼요. 고3 애들도 잘 몰라요. 아니 쌤 근데 네. 흰, 노, 흰, 노, 흰 있잖아요. 네. 그 노흰, 노흰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2개잖아요. 네. 근데 2개인데 지금 색깔이 2가지로 배열됐으니까 어. 3가지 총 색깔이 3가지면 총 6가지가 총 색깔 조합이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한 거잖아요. 색깔 조합을 만드는 게 3가지. 그 경우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이해하나요? 자, 이해 안 간 사람? 다 이해 갔어요? 진짜요? 자, 유형 4번은 했다가는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유형 4번은 실력 정석에서 하죠. 그래도 안 할래요. 내가 보기엔 아직 이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할 준비도 해야 돼요. 네가 당연하죠. 정보성이 수업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수업할 가치가 없어요. 자, 봐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아씨. 그래서 일단 유형 4가지를 소개만 해줬고 하나 더. 자, 이런 거 해볼게요. 현준이가 있어요. 석원이가 있죠. 준기가 있거든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너무 차례대로 썼나? 아, 좀 민망한데 좀 너무 차례대로 써놔서. 자, 이게 3명이 있는데 요 3명이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받았어요.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제 자신의 성적표를 받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애의 성적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내 말 이해했어요? 무작위수. 이게 비슷한 문제가 어떤 것도 있냐면 무작 문제. 오늘 비가 왔잖아. 우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땐 서로 다른 애들의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아 문제예요. 맞아 저거 그거에 나왔어. 수리통합. 예, 이거 수리통합이 있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숫자를 외워달라고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성적표가 있는데 답을 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수리통합에 있던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수리통합에 있었고 이 3명의 성적표가 서로 다른 애들의 성적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A1이라고 해줄게요. A2, A3. 자신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성적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2번 성적표나 3번 성적표밖에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2번 성적표를 가져가면 얘는 무슨 성적표 가져가야 돼요? 3번, 1번밖에 못 가져가죠. 얘가 3번 성적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번, 2번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3명의 경우에 3명일 때 요 성적표의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 시험을 한 명 잘 보는 애가 있죠. 원기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원기 성적표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다들 이제 원기 성적표를 갖고 싶어 하지만 원기는 자신의 성적표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 4명일 때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렇게 써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잘 봐. 잘 봐. 써볼게요. 수업하시는데 좀 조용히 좀 해. 자, 원기까지 있고 여기가 A4라고 한번 해볼까? 잘 봐. 그럼 1번 애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번, 3번, 4번의 성적표밖에 못 가져가. 네. 1번, 2번 가져갔으면 얘는 3번하고 1번 돼요. 1번, 3번, 4번 다 되죠. 네. 2, 1 썼으니까 3, 4 남았잖아? 그럼 3, 4는 안 되니까 4, 3밖에 안 돼요. 2, 3 썼으니까 1, 2 남았죠? 4일. 아, 1, 4 남았죠? 그러니까 4, 1. 됐어요? 2, 4 썼으니까 1, 3 남았죠? 이렇게밖에 못 가져가죠. 자, 1번 애가, 현준이가 석원이의 성적표를 가져감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예요. 그럼 이게 전체 몇 가지겠어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잘 봤어. 자, 그럼 이제 신규생이 왔어요. 쩌는 갖다 대고. 신규생이 왔거든요. 준혁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준혁이 성이 뭐예요? 문준영. 김. 문실한. 자, 그래서 내가 이제 5명이 있는데 요 5명의 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세보세요. 자, 그게 나의 질문입니다. 세보세요. 그리고 3명일 때는 지금 몇 가지였어? 2가지였죠. 그럼 저한테 4명일 때는 9가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다 이런 말입니까? 5명일 때는 몇 가지? 이 3가지 숫자는 외워놔야 돼요. 공식 있어. 자, 공식이 있는데 그걸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숫자는 5명일 때의 숫자는 쌤 지금 4명일 때가 9가지요. 4명일 때 9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수용도잖아. 자, 이런 순열의 이름이 있어. 아, 쌤 근데 4명일 때 9가지라고요? 4명일 때 9가지라고 했잖아 왜 지금. 근데 3사는 왜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때도 3가지, 이때도 3가지라고 똑같다고. 한 명일 때만 세주면 된다고. 아, 32가지. 아니야. 아니 찍지 말고 풀어봐. 자기가 네, 직접 그려봐. 페르마? 재미없어. 아, 여기 PhD잖아요. 요 앞에 써 있는 거 못 봤어요? 44. 그렇지. 44죠, 44. 자, 봐봐. Prove that D5 equal 44에 해당하는 문장이 사실 요거예요. 선생님 약간 멋있는 척하면 써졌어요. 그게 야, 그래서 이 순열의 이름이 있는데 왜 PhD? 요 순열의 이름이 뭐냐면 교란 순열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야 하는 순열이고요. 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디레인지먼트 넘버예요. 영어도 어렵네. 디레인지먼트 넘버. 근데 요거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요 교란 순열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몽모르트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다 이름이 되게 많은 애들의 순열이죠. 그래서 이 순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명이 왔는데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이제 3명일 때, 자 3명일 때 요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가 2가지고 4명일 때 몇 가지? 좋아. 몽기야. 요 3가지 경우는 모두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2, 9, 44.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세볼 텐데, 자, 현준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한 가지 경우만 따져보면 나머지는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이것만 따져볼게요. 현준이가 2번 우산을 가져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석원이는 1, 3, 4, 5 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1번 가져갔으면 뭐만 남았지? 3, 4, 5 남았지. 그럼 얘가 뭐 가져가는 경우? 4, 5 가져가는 경우. 그럼 2, 1, 4 썼으니까 뭐 남았어? 3, 5 남았지? 그럼 5, 3밖에 못 가져가. 됐어? 자, 2, 2로 가져놨으니까 뭐 남았어? 3, 4 남았지? 3, 4밖에 안 돼. 됐어? 2, 3 썼어. 그 다음은 1, 4, 5 남았지? 이해했어? 그럼 2, 3에 썼으니까 4, 5 남았네. 5, 4. 됐어? 2, 3, 4 썼으니까 1, 5 남았네. 그럼 뭐가 돼? 5, 1. 아 뭐야? 2, 3, 5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4. 됐어? 2, 4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3, 5. 근데 3은 안 되네. 2, 1, 5밖에 안 되지. 맞아? 그 다음 2, 4, 1 썼으니까 뭐 남았어? 3, 5. 5, 3. 됐어? 2, 4, 5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3. 인데 1, 3도 되고 3, 1도 되고. 됐어? 2, 5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3, 4 남았지. 1, 4. 오케이? 여기 좀 색깔 다르게 해줄게. 아니다. 2, 5, 1 썼으니까 뭐 남았어? 3, 4 남았지. 그럼 3, 4. 그 다음 2, 5, 4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3 남았지? 그럼 1, 3이랑 3, 1.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현준이가 2번 그 우산을 가져갔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1가지잖아. 그래서 곱하기 4 해서 44가지야. 그리고 요 3개의 숫자는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더 해볼까요? 6명일 때도 한번 구할 수 있어요? 자, 6명일 때까지는 좀 힘들고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는데 학교 교내경 시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및 수능 시험에서는 요게 다예요. 알겠어? 그리고 이것만 단순하게 구하라고 절대 안 나와. 이거를 짬뽕해서 나온다, 문제에서. 근데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자, 봐. 점화식을 하고 싶어, 점화식. 정화? 점화식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관계식이라고 할게, 관계식.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요 d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에 dn 플러스 d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성립하거든? 자, 요게 교란 순열에 관련된 관계식이에요. 아 자고 싶다. 자, 요거는 숙제. 이게 왜 성립하는지. 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땄는데 증명해서 알려주면 내가 칭찬해 줄게요. 자, 돈에 대해 민감하잖아, 니네. 돈 문제. 자, 돈 문제는 자,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있고, 지불 방법.
그 다음 집을 금액에 가질 수가 있거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볼게. 500원짜리가 한 개 있어. 두 개? 그 다음 100원짜리가 세 개 있어. 사연이 저렇게 안 뽑혔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50원? 50원짜리가 하나 있어. 자, 요거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구해볼 거거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할 거야. 자, 이거랑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두 개 있고 얘는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 6개 있어. 그리고 50원짜리가 한 개 있어. 자, 이때 역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할 거거든. 이 각각의 두 가지 경우를 구해볼 거야. 그럼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 알아요. 했지. 그렇지. 5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3, 4.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3, 경우는 4, 2 플러스 1, 3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아예 안 내는 경우 빼주면 돼. 내 말 이해했어?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거랑도 같아. 근데 요거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게?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의 차이점. 얘는 100원짜리가 6개 있으니까 500원을 내는 데 있어서 5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경우도 있고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바뀔까?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바뀌게. 금액.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바뀌는 거야. 뭐 하는 건데요? 똑같은 거야. 1, 2번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동전 개수 플러스 1들의 곱에서 아예 안 내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잖아? 뭐 얼마야? 2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달라진다고? 얘가 달라지는 거야.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달라져. 만들 수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그럼 이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큰 금액권을 하나 빼주면 되겠다. 아니야. 모두 다 작은 금액권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작은 금액권으로 바꾸어 계산. 그럼 겹쳐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왜 겹쳐지냐면 5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랑 100원짜리를 5개 내는 지불 금액이 서로 같잖아? 그래서 겹쳐지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원짜리를 결국 몇 개 있다고 보는 거야? 500원짜리 2개 있으면 100원짜리 10개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6개 있고 50원짜리가 1개 있는 경우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해보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16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럼 17 곱하기 2니까 33이죠? 이해했습니까? 요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6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아예 안 되는 경우를 하나 빼주면 돼요. 그럼 7, 3, 21에 42에 41이죠?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